이런 자료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나 보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대차가 19만 8천대, 기아가 18만 4천대 정도로 총 32만 8천대를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 올해도 매출이랑 영업이익 성장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미국에서 잘 나간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정작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큰 발표를 하나 했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도 패닉이고 차주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잡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중국도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머리 아픈 시나리오가 계속되고 있는데 막상 정리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 가격에도 분명 영향을 줄 거라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진단, 결함, 내 차 운행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미국이 작년부터 IRA 법안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전세계 전기차 회사들한테 압박을 심하게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배출가스 기준 강화 내용까지 추가하면서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선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배출가스를 줄이는 건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조치를 순수하게 환경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을 2032년까지 67%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5.8%에 불과했거든요. 10년 만에 10배 넘게 늘리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부담이 커집니다. 왜? 이 소리는 결국 전기차를 많이 팔아라 이거잖아요. IRA의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부품 같은 건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걸 써도 되는데 자동차는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심지어 미국 생산 비중이나 부품 비중 같은 것도 점점 기준이 늘어날 예정이죠. 이건 결국 미국에 빨리 공장도 짓고 설비 투자도 늘려라, 이 말인 겁니다. 이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공장 체계라고 해서 미국에만 공장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산 허브 자체를 미국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고, 현대기아차는 국내에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량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할 일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을 하려면 노조와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요. 작년 현대차 그룹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12.4%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은 과제가 한 번에 몰려오고 있는 건데 미국의 공장도 지어야지,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내리니까 가격 경쟁도 해야지, GM이랑 포드 같은 브랜드들도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지, GV70은 미국에서 생산하는데도 보조금을 못 받지, 새로운 미국 공장 가동은 또 2025년에나 된다고 하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망치를 한번 볼까요? 미국 정부가 2032년에 신차 판매 비중이 67%를 전기차로 맞추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2032년이 돼도 58%, 기아는 2030년을 기준으로 47%밖에 채우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문제고요. 국가나 대륙마다 정책이 죄다 제각각이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건데 대륙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전기차를 밀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입장이 뚜렷하죠. 내연기관차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전기차를 장려하겠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기차 인도량을 보면 유럽에 비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명분일 뿐이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규제의 시작은 IRA죠. 그리고 IRA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법안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부품을 쓰지 말고 미국산 부품을 쓰고 생산도 미국에서 하라는 일종의 자국우대 정책인 거죠. 이런 취지로 규제가 시작됐는데 점점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국이라던가 이제는 배출가스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연기관차도 판매를 줄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 이거잖아요. 자국우대 정책을 하면서 자국 기업까지 밀어주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테슬라 미국 점유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1위를 비아드한테 넘겨줬잖아요. 아무리 중국창을 포함한 거라 해도 1위 자리를 뺏겼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야, 한국, 유럽, 일본, 너네들 잘 들어. 중국이 1위 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너네는 무조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중국하고 손 잡는 순간 미국에서 힘들어진다는 걸 각오하라고, 이런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고 테슬라는 또 밀어주고 싶은 거죠. 이러니까 다른 국가 브랜드, 심지어 그게 FTA 체결국이든 동맹 국가든 상관없이 자국우대 정책을 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럽인데 이 상황에 유럽이 소심하게 나오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유럽이 얼마 전에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죠. 전기차 인도량이 가장 많고 심지어 내연기관차를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가장 앞장섰던 대륙이 이제는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법안을 독일하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합의한 거냐면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는 판매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걸 합의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합성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미국하고 완전 반대인 겁니다. 유럽한테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마음 놓고 밀어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이번에 이 합성 연료 내연기관 차를 예외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내연기관차로 성공한 국가들이잖아요.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유럽 브랜드가 폭스바겐 말고는 이렇다 할 회사가 없고 테슬라랑 중국 브랜드들이 너무 압도적인 거죠. 유럽 입장에선 이게 사업적으로 맞나 싶은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전기차 시대를 휘어잡을 가능성도 적고 전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아까 봤던 67%라는 비중은 미국 내 판매량만 순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치인 거고요. 전세계 시장으로 보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7.4%에 불과했고요. 2025년에는 12%, 2030년에도 32%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유럽 입장에선 어차피 내연기관차 시장이 앞으로도 클 거고 본인들이 내연기관차 산업에선 상위권인데 겨우 32%의 시장을 위해서 그것도 1위를 못하고 있는 시장을 밀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세 번째는 중국인데요. 여기는 현대차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중국에서 완전히 하락세를 탔습니다. 중국 자국 브랜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입차인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베이징 현대 판매량을 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114만 대가 넘던 판매량이 불과 2년 만에 79만 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27만 3천 대로 떨어졌습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룹 차원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까지 180만 대에 달하던 판매량이 작년에는 33만 9천 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사실 판매량만 보면 중국 시장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어차피 중국도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를 판매량으로 이기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또 배터리 생산을 생각하면 중국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수산화 리튬은 84%에 달하고요. 코발트나 망간 계열은 100%인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자료들만 봐도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중국은 전기차보다는 배터리 산업 쪽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는 건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석유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석유는 시추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장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광물은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희귀해지고 결국 배터리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배터리 가격 경쟁력도 가져갈 거란 말이죠.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배터리 기업들이 있잖아요.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선 중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터리 광물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원재료를 확보해야 배터리도 저렴하게 만들든지 할 겁니다. GV70이 미국에서 생산되는데도 미국 보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터리가 중국을 거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진짜 답답한 상황이란 거죠. 다행인 이유는 그래도 현대차그룹이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대륙별로 다른 전략을 언제든 펼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거고요. 미국이랑 중국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답답한 겁니다. 미국은 어쨌든 전기차를 밀고 있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중국을 거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진짜 난감한 거죠. 오히려 유럽 시장은 편한 게 내연기관차를 팔지 말라고 하면 배터리 경쟁력만 갖추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면 우리 배터리를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CATL 배터리를 쓸 겁니다. 이미 지금도 CATL 배터리를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 자국 브랜드한테 판매량 경쟁이 안 되고 미국은 또 중국은 완전히 배제하라고 해버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땡큐죠. 아, 역시 전기차는 아직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차를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진 않기 때문에 가장 마음 편한 건 당분간은 하이브리드일 것 같고요. 전기차를 산다 해도 운영이 불편함만 있다 뿐이지 규제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사고 싶은 차를 사면 될 것 같은데 기업들 입장에선 외교적인 성과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상태일 것 같긴 합니다. IRA도 어떻게든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오고 배터리 기업 입장에선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걸 원할 텐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기차 판매량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전기차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기 시작한 브랜드도 많고 전기차는 오늘 쭉 보신 것처럼 기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